여러분, 최근에 연예인 이지혜 씨가 한 시술을 받고 확 변한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지혜 씨가 받으셨다는 그 시술은 바로 실 리프팅입니다. 사진만 봐도 효과가 아주 좋아 보이시죠? 실제로 실 리프팅은 처진 얼굴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가 좋은 시술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실 리프팅이 효과가 없었다, 부작용이 생겼다 하시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실 리프팅인데 왜 어떤 분은 후회하고 어떤 분은 인생 시술이 되는 걸까요? 제가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펴드리고 당겨드리며 느낀 건 그게 단순히 비싼 실을 더 썼느냐, 실을 몇 줄을 더 넣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 리프팅이 어떤 사람에게 잘 맞고 안 맞는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술 전에 꼭 체크를 해야 할 것들까지 15년 경험을 전부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진 얼굴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얼굴이 실 리프팅에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시술이 적합한지 체크를 해보신 후에 시술을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 리프팅이 대체 어떤 시술이길래 사람마다 효과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 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 밑에 집어넣어서 아래로 처진 피부 조직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주는 시술인데요. 실을 피부 안쪽 조직에 걸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서 고정하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칼로 절개하는 수술 없이도 처진 얼굴을 물리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실 리프팅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바로 콜라겐 생성 효과예요.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질이더라도 피부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물질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들어온 실을 감지를 하면 그걸 회복시키려고 주변에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내요. 실이 콜라겐 공장을 돌리는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녹는 실의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뒤에 실이 다 사라져도 그 자리에 콜라겐 밴드가 남아서 피부 탄력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당장의 리프팅 효과와 장기적인 탄력 개선 효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술인 거죠. 효과만 들으면 누구에게나 좋은 시술 같으시죠? 하지만 실 리프팅의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술 받는 사람의 얼굴형, 두 번째는 그 얼굴형에 맞는 디자인 설계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시술자의 얼굴 상태에 맞게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실을 걸어서 어느 방향으로 끌어올릴지를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실을 쓰고 아무리 많은 실을 넣어도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시술을 해주는 원장님의 영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 얼굴이 실 리프팅을 받으면 돈을 버리게 되는 얼굴인가 입니다. 실 리프팅을 조심하셔야 하는 얼굴 유형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당장 실 리프팅부터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살이 지나치게 많고 무거운 분들이에요. 실 리프팅은 기본적으로 처진 살을 실로 걸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시술이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생각하셔도 이 실에 지방이 이만큼 매달리는 것과 이만큼 매달리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너무 무거워서 실이 조직을 제대로 당겨오지 못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리프팅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을 많이 넣는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방의 무게를 사실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금방 다시 처지거나 넣은 실 개수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낮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실 리프팅을 바로 하기보다는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게 좋습니다. 먼저 윤곽주사나 인모드처럼 지방량을 줄이는 시술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 울세라나 고주파 리프팅으로 피부와 조직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든 뒤에 실 리프팅으로 남은 처짐을 정리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짐의 무게를 먼저 줄이고 올리는 게 훨씬 오래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볼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한번 찝어보세요. 부드러운 살이 손가락의 한마디 안쪽으로 살짝 접히는 정도라면 실 리프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손가락으로 잡아도 꽤 두껍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실 리프팅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방량을 먼저 줄이는 쪽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얼굴 살이 너무 없는 분들인데요. 피부가 너무 얇고 볼륨감이 거의 없는 흔히 말하는 해골형 얼굴이 여기에 해당하죠.
실리프팅은 피부 바로 아래의 지방층과 조직을 실의 돌기로 걸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시술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층이 너무 얇으면 실이 단단하게 걸릴 조직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잡아당길 대상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특히 앞볼이나 관자놀이가 많이 꺼지신 분들은 처짐보다는 꺼짐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얼굴에 실리프팅만 하면 아래 조직을 위로 올리더라도 위쪽에 꺼진 느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 억지로 실을 넣으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부가 얇기 때문에 실의 모양이나 선이 겉으로 비쳐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이 들어간 길을 따라서 피부가 패이거나 울퉁불퉁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당기는 시술보다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게 먼저인데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처럼 부족한 볼륨을 보완해주는 시술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없는 얼굴은 먼저 볼륨을 보완한 뒤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실리프팅을 추가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겉면이 너무 많이 늘어진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고무줄처럼 한번 늘어난 뒤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약해지는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실리프팅을 하면 안쪽 조직은 실이 걸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겉에 남는 피부까지 매끈하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안쪽은 올라갔는데 겉피부는 남으면서 울거나 접히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고개를 45도 정도 한번 숙여보세요. 정면을 볼 때보다 볼살과 턱선이 아래로 크게 쏟아지는 느낌이 들고 피부를 잡았을 때 길게 늘어나는 정도가 크다면 피부 자체에 여유분이 많은 상태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보다는 남는 피부를 직접 정리하고 깊은 조직까지 다시 고정하는 수술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조직을 위로 올리는 시술이지 남는 피부를 잘라내는 시술은 아니니까요.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무작정 실리프팅부터 받기보다는 내 얼굴이 더 맞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돈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실리프팅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얼굴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시술을 해드리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대표적인 얼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 살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으면서 턱선이나 입가 주변의 탄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의 돌기가 조직을 단단하게 걸어주기도 좋고 당겼을 때 피부가 과하게 뭉치는 현상도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실로도 자연스럽고 깔끔한 라인을 만들기가 좋습니다. 특히 40대 중반부터 턱선이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고 입가 옆이 살짝 내려오기 시작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짐이 아주 심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조직이 잘 올라가고 결과도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죠. 두 번째는 얼굴 전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부분적인 윤곽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뭉툭해진 턱선을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고 싶거나 입꼬리 옆 심술보처럼 내려온 부분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혹은 이중턱이나 볼 아래쪽 처짐처럼 특정 부위가 신경 쓰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으로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얼굴 전체를 강하게 당기는 시술이라기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 조직을 이동시키는 데 강점이 있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윤곽 교정이 목적이라면 수술 없이 비교적 빠르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얼굴형에 따른 디자인인데요. 같은 실을 넣더라도 얼굴형에 따라서 당기는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형이 둥근 분들은 아래로 처진 볼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얼굴이 갸름해 보이도록 디자인해야 하고요. 하안부가 각진 네모형 얼굴의 분들도 옆으로 퍼져 보이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하관의 가로폭을 좁혀주는 방향으로 당겨야 합니다. 반면에 역광대가 발달하고 얼굴살이 적은 가오리형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아래로 처진 조직을 광대 쪽으로 모으기보다는 위쪽이나 수직 방향으로 올려서 얼굴 전체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술자의 경험과 디자인 능력이 중요한 이유예요. 실리프팅은 단순히 실을 넣는 기술만으로는 끝나는 시술이 아닙니다. 얼굴의 구조를 이해하고 얼굴형에 맞게 당기는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담당 원장님이 이런 시술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내 얼굴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내 얼굴이 실리프팅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부작용과 회복 과정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모든 시술에는 회복 과정이 있고 실리프팅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회복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멍과 붓기예요. 실리프팅은 긴 실을 피부 속으로 통과시키는 시술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들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출혈이 생기면서 멍이 들고 붓기가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요. 시술 후에 48시간까지는 냉찜질로 붓기와 출혈을 줄여주시고 그 이후에는 병원 안내에 따라서 온찜질을 해주면 멍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쏙 패이거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딤플 현상인데요. 실이 조직을 걸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부와 안쪽 조직이 일시적으로 모이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서히 부드러워지는데요. 다만 모든 딤플을 무조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가벼운 패임은 회복 과정일 수도 있지만 패임이 심하다거나 통증이 함께 있다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이 너무 얕게 들어갔거나 한 부위에 지나치게 강하게 걸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실이 비쳐 보이는 경우인데요. 주로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이 피부와 너무 가까운 층에 들어가면 선처럼 비치거나 표정에 따라서 실의 모양이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 위치를 조정하거나 제거를 하는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드물지만 간혹 가다가 실 끝이 피부 바깥으로 살짝 밀려서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입 주변처럼 표정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 발생할 확률이 있죠.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에서 작은 처치로 실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직접 잡아당기거나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받은 병원에서 처치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 내 얼굴이 실리프팅에 맞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건데요. 시술을 결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 4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실 개수보다는 디자인을 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다니다 보면 몇 줄에 얼마입니다 라고 실 개수와 가격을 먼저 강조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실리프팅은 실을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비례해서 잘 올라가는 시술은 아닙니다. 얼굴이 어느 방향으로 처졌는지, 어떤 조직을 잡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당겨야 자연스러운지 보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몇 줄 넣나요 보다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당겨야 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회복 과정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술 직후에는 붓기, 멍, 당기는 느낌, 입을 크게 벌리기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가 약간 울거나 패어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면 대부분 회복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심하거나 붉은기가 점점 심해지거나 패임이 오래 유지된다면 병원에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반대로 하루 이틀 만에 부작용이라고 막 단정 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지 기간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좀 접으셔야 합니다. 실리프팅은 한번 받으면 얼굴이 영구적으로 올라가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시술 직후에는 당기는 힘 때문에 변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이후 붓기가 빠지고 조직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러워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실이 서서히 녹고 노화도 역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은 실의 종류, 넣은 위치, 피부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변화가 서서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미리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술 후에 관리까지가 시술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술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회복 기간에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사우나나 음주 같은 걸로 염증 위험을 높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1, 2주 동안은 술, 담배, 사우나, 격한 운동, 강한 얼굴 마사지 같은 건 피해주세요.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행동이나 딱딱한 음식을 오래 씹는 것도 초기에는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까지가 시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확인을 해도 불필요한 후회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훨씬 자연스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인 시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합한 얼굴에 정확한 디자인으로 시술하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결국 내가 얼마나 알고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시술자가 내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실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